지금 암호화폐 시장 폭락에 맞춰가지고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방금 전 발표된 속보를 봤을 때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다, 더 큰 함대가 가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직 방아쇠를 당긴 건 아니겠지만요. 시장은 이미 방아쇠가 당겨졌다라고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뉴스랑 돈의 괴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려 볼 거고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에서 이란에다가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거대한 함대를 이란으로 보냈다면서 협상을 안 하면 지난번보다 더 심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중동 해역에 전개가 됐고요. 구축함들도 속속들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작년에 이란 핵시설을 미국, 이스라엘이 함께 공습한 작전을 상기시키면서 이 다음번에 훨씬 더 나쁠 것이다 라고 압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군의 최고위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이미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다라면서 미국이 공격하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남겼고, 말 그대로 한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5분이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말인데요. 승패는 찰나에 갈린다는 뜻이겠죠. 지금 전 세계의 시계가 그 마지막 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대한 함대 발언, 그리고 이란군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는 경고, 지금 뉴스는 당장이라도 3차 대전이 터질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전쟁은 전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총알 한 발 날아가지 않고 있지만요. 지금 시장의 돈들은 이미 비명을 지르면서 피신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영상 통해서 방아쇠가 당겨지기 직전에 거대한 자본이 미리 일거는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뉴스만 보면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실제로 싸우겠냐,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리고 협상의 여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설 준비가 있다라는 말도 했고요. 이 트럼프 측에서도 속으로는 전쟁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돈들은 그런 외교 수사에 기대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국제 원유 시장, 금리 시장, 그리고 심지어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유가의 급등입니다. 이 브렌트유 가격이 5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고요. 불과 4일 전에 비해서 3% 넘게 상승했어요.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은 이러다가 진짜 싸우면은 이란산 원유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송에 차질 오겠다, 뭐 이렇게 직감을 한 겁니다. 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한다라고 하죠. 바로 그런 모습들인데, 이 뉴스에서 아직까지 말로 설전 중이다라고 하지만 시장의 돈들은 이미 실제 충돌은 원유 공급 쇼크다, 이런 공식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방아쇠가 당겨지기도 전에 시장의 돈들은 먼저 달아난 셈이겠죠. 그리고 금값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금값이 정말 무섭게 상승을 했는데, 1월 중순에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 5,600달러까지도 상승했었고, 만약에 전쟁 나면은 금 사두자, 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 건데요.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금값이 고점 대비 살짝 내려온 이유였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1월 중순에 갑자기 톤을 낮추는 발언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이란 시위대에 대한 학살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고, 지금 당장 대규모 군사 개입 계획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금값이 살짝 식었었고요. 이유가 뭘까요? 전쟁 바로 나는 건 아니려나, 이렇게 시장이 잠깐 안도를 했던 거겠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줄어가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도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반대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리되자면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금값이 급등했었고, 우려가 살짝 누그러지면 금값 조정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벌써부터 나타난 겁니다. 이 달러랑 금, 유가, 이런 거시 지표들은 지금 정치인들 발언 하나하나에 출렁이는 중인 거고, 그만큼 민감한 위기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최근에는 미국 연준의장 지명되면서 오히려 금값이 4,900달러까지 내려앉는 모습까지도 나왔습니다. 채권 시장도 살펴볼까요? 이 전쟁이 임박하면 보통 안전자산인 미 국채에 돈이 몰려요. 실제로 올해 1월 달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서서히 내려갔고, 12월 초에는 4.4%대였는데 1월 말에 4.23%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내려갔다는 것은 국채값이 올라갔다는 뜻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연준이 곧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 이런 예상만 반영된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일단 국채 사두자, 이런 위기 대비 수요세도 섞여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특히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인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본 정부의 외환 개입 가능성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달러 약세는 미국 리스크 상승의 시그널로 읽힙니다. 즉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지정학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할 가능성, 이 시장은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 뉴스는 미국의 힘을 강조하고 있지만요, 시장의 돈들은 미국 국채랑 달러의 움직임까지 예의주시하는 거죠. 정리드리자면 이번 사태도 그렇습니다. 뉴스만 봤을 때 전쟁 날까, 설마 날까, 뭐 이러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작은 충돌도 큰 전쟁이 된다는 가능성 쪽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아쇠에 손가락만 올린 게 아니라요, 한번
당겨지면은 끝장 간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 이걸 증명하는 장면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하면은 디지털 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전통 금융과 반대로 움직이는 해치 수단인데 이런 기대를 비트코인에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시험대에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타 위험 자산과 똑같이 팔렸어요. 남부항구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터졌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중동에서 뭔가 빵 하고 터졌다. 이것만으로도 시장은 긴장을 하죠. 이때 마침 트럼프 측에서 소셜미디어에 이란군이 완전 공황 상태다라는 글을 리포스트하면서 분위기를 더욱더 자극했습니다. 그 주말에 거래가 한산할 때 비트코인이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평소보다 거래량 적은 시간대라서 더욱더 급격하게 밀렸어요. 이 8만 달러 언저리에 머물던 비트코인이 불과 몇 시간 만에 7만 8천 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퍼센트로 봤을 때 한 5%가 순식간에 하락을 한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5%면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해서 작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로 내려앉았고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아직까지 비트코인도 공포장에서는 팔리는구나. 옛날 2020년 코로나 초기 때, 2022년 러시아 전쟁 초기 때 역시 마찬가지였었지만 이번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일단 현금부터 찾는다. 이 비트코인과 금을 가리지 않고요. 실제로 이번에 금값도 급락했다가 다시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너무나 공포스러우면 안전자산조차도 현금화한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본 건데 그리고 여기서 리플 XRP의 특이한 움직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XRP가 작년 SEC랑 소송이 일단락되고 나서 미국 내부 규제 불확실성이 거의 제거된 상황이죠. 증권인지 아닌지 이 문제에서 해방되니까 이게 큰손 입장에서 봤을 때 XRP를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실제로 XRP 현물 ETF까지도 미국 시장에 상장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ETF들의 지난 12월부터 1월 사이에 12억 달러 넘는 자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이 그만큼 XRP를 매수했다는 뜻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XRP 가격이 하락할 때 ETF 자금 유출이 일부 발생을 하더라도요. 머지않아서 고래 투자자들이 또 받쳐줍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1월 들어가지고 100만 개 이상의 XRP 보유 지갑수가 증가세로 전환됐고요. 시세 하락 와중에도 지갑수가 늘어났다. 누가 샀는지 뻔하죠. 이 던지는 개인 물량들을 현재 큰손들이 차곡차곡 줍고 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XRP도 큰 위기 앞에서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다만 XRP가 이제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소송 리스크 덜어낸 덕분에 기관 자금이 모여들고 있고요. 온체인 활용도까지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암호화폐, 특히 XRP 같은 자산은 이런 지정학적인 충돌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표면적으로 가격이 출렁이는 위험자산 중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국제 금융 구조 변화의 조짐으로서 XRP를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경제 제재를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란은 암호화폐를 포함해가지고 몰래 우회로를 만들고 있죠. 러시아도 몇 년째 그런 시도를 해왔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미국이 이란 때리니까 이란산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여러가지 탈달러 움직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기존 달러 패권 시스템에서 이탈하려는 축, 그리고 그걸 막으려는 축 사이에서 일종의 금융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총성이 울리지 않더라도요. 이미 금융권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XRP의 위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XRP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탈중앙 네트워크의 일부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기존 금융기관들과 협력해서 합법적인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만들려고 해요. 약간 절충적인 위치인 건데 리플 레저를 미국 연전이 바로 통제할 수 없겠지만요. 리플사가 미국의 규제 기관들과 대화를 하고 뉴욕의 금융당국 승인도 받고 또 법태돌이 안에서 쓰이는 디지털 통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거고 이 RLUSD가 디지털 달러 현금인 거죠. 1대1로 달러랑 교환되고 은행 예치금으로 완전히 담보된 코인이기 때문에 가치 변동이 없습니다. 이 RLUSD랑 XRP를 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XRP는 초고속 국제송금의 브리지 통화고요. RLUSD는 미국의 달러의 디지털 형태니까 그 둘을 활용하면 한국 원화를 RLUSD로 받으면서 이 RLUSD를 XRP로 바꿔가지고 해외 전송하고 또 현지에서 다시 유로로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가능해집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스위프트망 타고 몇 날 며칠 걸리던 게 이제는 몇 초 안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리플사는 이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은행이랑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사우디 리야드 은행 협력이라거나 이 DXC와의 코어 뱅킹 통합까지도 이런 흐름들입니다. 은행들이 자체 시스템에 RLUSD랑 XRP를 붙이기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란을 제재해가지고 스위프트를 끊어도 은행 간의 다른 네트워크로 결제할 길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자국 통화인 달러의 움직임은 끝까지 추적을 하겠지만요. 탈중앙 네트워크의 특성상 예전처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제재를 피해가는 돈의 비상구가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인프라가 현재 양면의 칼처럼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를 준수하는 투명한 글로벌 결제망에서 쓰이면서 또 국제무역의 마찰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겠지만요. 또 반대로 제재 회피랑 암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면 기존 패권국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XRP 같은 자산이 이 진짜 제도권에 인정받으려면 이 투명성과 합법적인 활용 사례를 계속 쌓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까지 리플 사측에서는 비교적 이런 방향성으로 잘 움직여 왔습니다. 뉴욕의 금융당국 승인받고 아부다비 당국 승인받고 뭐 이런 것들 받으면서 우리는 음지의 코인이 아니다를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규모가 커지니까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있고 이번 같은 조정장에서도 큰 손들이 바이더딥 매수에 나서는 선순환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요. XRP 고래 지갑이 증가하고 또 XRP ETF로의 뭉칫돈 유입이 바로 그런 온체인 신호들이겠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말로 전쟁이 날지 안 날지 그것도 크겠지만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제자금의 이동 경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이 달러 시스템 안에서 금과 국채로 숨는 돈들, 그리고 달러 시스템 밖으로 탈출해서 암호화폐나 위안화 블록으로 가는 돈까지 이 두 갈래의 흐름이 모두 다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내가 가진 자산들이 어느 흐름 위에 올라타 있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뉴스라는 게 원래 자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언론마다 전쟁 임박했다, 중동 위기다, 뭐 이런 타이틀로 뽑아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정작 시장 전문가들은 그리고 큰손 투자자들은 헤드라인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늘 지표랑 온체인 데이터를 먼저 보고요. 개인분들께서 똑같이 권장 드리고 싶어요. 이 뉴스 헤드라인 자극보다도 시장의 반응들을 먼저 보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이 큰일 났다는 둥, 당장 전쟁 난다는 둥 이렇게 떠들 때 정작 유가가 안정적이라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이제 협상 국면이다,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유가나 금값이 다시 슬금슬금 오른다 그러면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생각 반드시 하시고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항상 돈의 흐름이 말보다 정직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이시라면은 선물 투자 레버리지에 대해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강조드리죠.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셔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만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이 남들이 겁먹은 극단적인 공포장에서 괜히 휩쓸려가지고 비싼 수업료 내지 말자라는 거. 평소에 내가 투자한 이유가 유효했고 구조적인 흐름이 바뀐 게 없다. 그렇다면 남들이 공포에 던질 때 오히려 너무 싸게 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이런 판단들이 자신만의 원칙과 손절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냉정함을 유지하시려면 사전에 이러이러하면 손절 뭐 이런 기준들 정해놓으시고 지키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 뉴스를 볼 때 항상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요. 이 뉴스가 나온 공식적인 이유, 그리고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뉴스로 돈을 번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돈을 번 세력이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번 주제로 적용을 해볼까요? 이번 이란 위기로 인해 가지고 숨어있는 의도는 일단 미국 중간선거도 껴있고요. 중동 세력이 재편되고요. 달러 패권도 지켜야 되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껴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번 세력들은 유가 급등으로 이득 보는 산유국가 원자재 트레이더, 그리고 군수산업 쪽이겠죠. 그리고 이들은 아마 전쟁이 실제로 나든 안 나든 당분간 불안 심리를 이어가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너무 한쪽 시나리오에 베팅하시기보다도 이들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가랑 금리 이런 흐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전쟁 난다, 위기다 여러 가지 자극적인 헤드라인 뉴스들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유가 차트가 모든 것들을 말해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국 돈의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이 뉴스의 진실 여부를 먼저 알려준다는 거, 이 오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셨길 바라고요. 일단 작은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이 되면은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시장이 반응을 했고, 그래서 유가랑 금리가 먼저 꿈틀했습니다. 돈들은 이미 눈치채고 먼저 움직였다는 거겠죠. 우리도 이런 흐름들을 읽는 눈을 키운다면은 또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코인 시장의 멘탈을 지켜주는 버팀목의 종목은 비트도 리플도 아닌 결국 현금 비중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도지처럼 수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우리가 늘 어떤 코인이 더 상승할지, 어디에 들어가야지 수익이 날지만 고민을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바로 현금 비중이라는 종목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로 나누든 한 종목에 집중을 하든 각자마다 전략은 다를 수가 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현금만 들고 있으면 괜히 불안해지고요. 나만 수익 못 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조급함들 때문에 결국 추격 매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 들고 있는 게 손해보는 기분이 들죠.
남들 수익 자랑할 때 괜히 뒤처진 느낌이 드는데요. 막상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은 그때서야 생각합니다. 아, 현금 비중 좀 남겨둘 걸. 이런 후회들을 반복하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거는 현금이 있어도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요. 막상 반등 나오면 지금 사기 늦은 것 같아서 또 못 사고요. 결국에 기회가 와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현금을 단순한 대기 자금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비트, 리플, 알트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했을 때 현금 비중이라는 제3의 종목을 포트폴리오 구성원으로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흔들릴 때 남들 공포에 질려있고 나는 오히려 여유있게 평단 낮추고 수량을 늘리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 멘탈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고, 그 여유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현금 비중입니다. 이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또 걸어두셔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이에요.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셔야지 현금 비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시장이 하락하는 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 결국에 현금 비중에 빛을 내는 시기가 찾아올 거고, 그때가 높았던 평균 단가 낮추면서 10,000원으로 5,000원인 종목을 2개 살 수 있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3,000원으로 내려왔을 때 3개를 살 수 있는 이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투자 시장을 오늘 내일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시라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원칙 매매, 건강한 매매 습관들 연습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해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또 저건 오르는데 왜 내 건 안 오를까, 이런 생각으로 투자 시장에 휩싸이시면은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다니다가 결국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 차트보다 먼저 흔들리는 게 멘탈인데, 그 멘탈 잡아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현금을 들고 있는 안정감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는 건요, 이 수익률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고, 그 버팀목이 바로 현금이라는 비중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 코인 시장은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5년, 6년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사서 묻어두면 된다라는 느낌의 장기 투자가 힘을 많이 쓰는 시절이 있었다면은 이 최근 코인 시장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냐 차이인 건데, 이 정말로 쉽게 이해를 도움드려보면 내 메인 비중은 리플을 보유하면서 이 리플을 어떻게 꾸준하게 모아가고 또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늘려갈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만약에 매수 단가가 4,000원이라고 해서 이 4,000원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면은 결국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반등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의 핵심인 알트코인을 적당 비중 활용하시는 겁니다. 메인 비중은 리플 보유하면서 알트코인의 단기 저점과 고점을 살려나온 수익으로서 리플코인 하락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분할로 매수해 나가시는 거고, 쉽게 정리드리자면 리플코인을 매수하는 타이밍을 시장이 좋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요. 리플은 시장이 안 좋고 또 계속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미 급등 나온 코인을 쫓아다니는 매매가 아니라요.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살려가지고 목표가를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매매를 자주 한다고 업비트 빗썸 자주 들여다본다고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거고, 목표 타점에다가 미리 걸어두시면서 욕심보다는 수익 실현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인 거고, 이 수익 실현을 통해서 리플의 단기 저점을 더 모아나가기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절대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면서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 혹은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